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시황 대신 투자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저도 솔직히 짜증이 좀 납니다.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휩소. 트렌드 팔로잉의 숙명인데 이게 반복되면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표적인 투자 전략들을 난이도, 수익률, 고통의 종류까지 점수로 매겨봤어요.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첫 번째, DCA, 적립식 투자. 매달 같은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고 안 봅니다. 난이도 1점, 수익률 5점 만점에 3점, CAGR 8에서 10%, 고통지수는 2점. 하락장이 오면 마이너스 50%를 그대로 맞지만 안 보면 모릅니다. 뇌가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연구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금, 현금을 25%씩 담습니다. 해리 브라운이 만든 건데 어떤 시장이든 넷 중 하나는 오른다는 철학이에요. 난이도 1점, 수익률 2점, CAGR 5에서 7%, 고통지수 1점, MDD가 마이너스 15%밖에 안 돼서 거의 안 아픕니다. 대신 옆에서 남들이 돈 버는 걸 구경하는 고통이 있어요. 세 번째, 올레더. 레이 달리오의 리스크 페리티 방식. 연구 포트폴리오랑 비슷한데 좀 더 정교합니다. 난이도 2점, 수익률 2점, KGR 6에서 8%, 고통지수 1점. 편하고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물가 상승률 빼면 얼마 안 남아요. 여기까지가 편한 전략들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쉬우면 수익이 났습니다. 네 번째, 듀얼 모멘텀. 게리 안토나치가 만든 잼이라는 전략인데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합니다.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중에 모멘텀이 가장 좋은 쪽에 올라타는 거예요. 난이도 2점, 수익률 3점, CAGR 10에서 12%, 고통지수 2점. 월봉 기준이라 일봉의 소음을 무시하니까 휩소가 적습니다. 편하면서 수익도 괜찮은 가성비로 따지면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역추세 분할 매수. 하락하면 사고, 반등하면 판다. 얼핏 들으면 완벽해 보이죠? 난이도 1점, 고통지수 1점. 휩소가 구조적으로 없고 싸게 산다는 느낌이 뇌를 편하게 만들어요. 체감상 가장 편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이나 하락장에 처음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떨어진 걸 사면 오를 거라는 직관이 있으니까요. 수익률은 좀 복잡합니다. 매매 수익률로 보면 4점이에요. 특히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역추세로 분할 매수하면 마이너스 40% 구간에서 사서 반등 60에서 80% 먹는 게 가능하거든요. 한 건 한 건 보면 대박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나 저번에 50% 벌었어. 이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그 매매에서는 50% 번 게 맞아요. 문제는 그 50%가 전체 시드의 20%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총 자산 수익률은 10%인데 뇌는 50% 번 걸로 기억합니다. 매매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전략이 좋다고 확신하게 되고 기회비용은 더 안 보이게 돼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시드 1억이 있다고 합시다. 시장이 6개월 동안 30% 올랐습니다. 전액 투자했으면 1억 3천만 원. 역추세 전략은 하락을 기다리느라 대부분 현금이에요. 투입된 2천만 원이 반등해서 50% 먹었다고 쳐도 총 자산은 1억 1천만 원. 시장이 30% 올랐는데 나는 10% 번 겁니다. 매매 장부에는 플러스 50%가 찍혀 있는데 총 자산으로 보면 시장에 20% 뒤처진 거예요. 통장에 마이너스가 안 찍혔을 뿐 시장 대비 20%를 손해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투자가 기회비용이라는 손실을 줍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매매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함정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강해지니까요.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약 70%의 시간이 상승 구간입니다. 역추세 전략은 나머지 30%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70%의 시간 동안 돈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와도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샀는데 마이너스 40%까지 갈 수 있어요. 평소엔 편한데 터질 때 크게 터지고 현금 비중이 항상 높아야 하니까 기회비용의 손실이 계속 쌓입니다. 총자산 수익률로 환산하면 3점. 손실이 없는 투자가 아니라 손실이 안 보이는 투자인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극단적인 버전이 있어요. 여섯 번째, 공포의 몰빵 전략. 버핏의 명언 있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이걸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빅스가 40을 넘기거나 공포 탐욕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 전 재산을 넣는 겁니다. 난이도 4점. 계획은 쉬운데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수익률 3점. 타이밍 맞으면 단기 40에서 60%. 고통지수 2점. 대부분 현금이라 평소엔 안 아픕니다. 이거 하는 사람 많냐고요? 말로는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다음 폭락 때 올인할 거다 이런 글 수두룩해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기다림을 못 견딥니다. 극단적 공포는 몇 년에 한 번 와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긴축. 그 사이 3에서 4년 동안 시장이 100% 올라도 현금 들고 기다려야 합니다. 역추세 분할 매수보다 기회비용이 훨씬 커요.
매수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돈이 놀고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둘째, 진짜 공포가 오면 못 삽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빅스가 40 찍었을 때 뉴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금융 시스템 붕괴, 경기 대공황 진입, 기업 연쇄 도산.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는데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인 걸 알지만 손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빅스 40에서 올인했는데 80까지 가면요. 2008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포의 몰빵 전략은 역추세의 극단 버전인데 기회비용 문제가 더 심하고 결정적으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획은 쉬운데 실천은 안 돼요. 일곱 번째, MA 트렌드 팔로잉.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기준으로 큰 방향을 따라갑니다. 난이도 3점, 수익률 4점, CAGR 10에서 15%, 고통지수 4점. 하락장에서 자산을 보호해주는 대신 횡보장에서 휩쏘가 옵니다. 올라간 줄 알고 샀더니 다시 빠지고 빠진 줄 알고 팔았더니 다시 올라가고 마이너스 2%짜리 손실이 10번, 20번 쌓이면 멘탈이 흔들려요. 여덟 번째, 레버리지 플러스 트렌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난이도 5점 만점, 수익률도 5점 만점, 고통지수도 5점 만점.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의 트렌드 팔로잉을 결합한 거예요.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 KGR 60.3%, MDD-38.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과거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3만 달러가 10년 만에 331만 달러, 110배. 대신 심리적 난이도가 최상급이에요. 휩소가 3배 더 아픕니다. 변동폭 자체가 3배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DCA, 난이도 1 수익 3 고통이. 고통의 정체는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50%를 바라보는 것. 영구 포트폴리오. 난이도 1 수익 2 고통 1. 고통의 정체는 남들이 돈 버는 걸 구경하는 것. 올웨더. 난이도 2 수익 2 고통 1. 고통의 정체는 영구 포트폴리오와 같습니다. 듀얼 모멘텀. 난이도 2 수익 3 고통 2. 고통의 정체는 가끔 오는 월봉 단위 휩소. 역추세 분할 매수. 난이도 1 매매 수익 4 총자산 수익 3 고통 1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안 아프니까 기회비용이 안 보이고 매매 수익률이 높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착각까지 더해져요. 공포의 몰빵. 난이도 4 수익 3 고통 2. 평소엔 안 아픈데 실행 난이도가 거의 불가능 수준. 계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MA 트렌드. 난이도 3 수익 4 고통 4. 고통의 정체는 종이에 베이는 것을 100번 반복하는 것. 레버리지 플러스 트렌드. 난이도 5 수익 5 고통 5. 고통의 정체는 종이에 베이는 것을 300번 반복하는 것. 패턴이 보이시죠? 수익과 고통은 거의 정비례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역추세 분할 매수만 유일하게 이 법칙을 깨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 1점에 수익 3에서 4점. 공짜 점심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통장에 마이너스가 안 찍히니까 모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손실 vs 눈에 안 보이는 손실. 사람 심리상 눈에 안 보이는 쪽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추세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니라 못 번 돈은 안 아프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더 큰 손실이 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지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휩소를 견디면 시장이 주는 수익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년에 2.6배를 벌 건지 110배를 벌 건지 그 차이는 결국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견디는 쪽을 선택했고 이 채널에서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